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AWS 계정 가입을 하고 액세스 키를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GitHub 계정 가입하고 GitHub에 리파지토리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액션과 아르고 CD를 활용한 GitOps 운영 첫 번째 시간으로 미리 구성해야 될 환경 설정들이 있습니다. CI/CD 구성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다룰 내용이 AWS 계정 가입을 하고 AWS CLI 명령을 테라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베스턴에서 AWS CLI 명령을 쓸 수 있도록 액세스 키를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GitHub에 레파지토리를 만들려면 GitHub 계정 가입을 해야 되겠죠. GitHub 계정 가입과 함께 레파지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GitHub 액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구성과 함께 토큰을 발행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토큰 정보들을 저장을 할 것이고, 테라폼을 설치해서 테라폼 기반에서 AWS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AWS에 계정 가입을 하고 IAM에 액세스 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IAM에 액세스 키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커맨드 라인의 CLI, AWS CLI 명령들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보안상 좀 민감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설정이 아니면은 하시면 안 되는 설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그 꼭 필요한 설정, 테라폼과 베스천에서 이 AWS CLI 명령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AWS 계정 가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 또한 계정 가입을 해 놓은 상태고, 저는 오늘 AWS가 지원해주는 프리티어 서비스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전에 프리티어 계정 쓸 수 있는 사용자 하나를 만들어서 등록해 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계정 하나를 등록했어요. 물론 루트로 로그인하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루트 계정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만들어 놨고요. 제가 IAM에서 이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룹을 하나 먼저 만들었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룹의 권한으로 이렇게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 권한을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안에 사용자 따베02라는 유저가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따베02라는 유저의 권한을 자격증명 정보를 보시면은요, 콘솔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따베02 계정 가지고 콘솔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멀티팩터 인증을 루트에다가도 설정했고, 지금 로그인되어 있는 따베02 유저에게도 할당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증받지 못하면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도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보호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라도 보안상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아직 이 유저는 액세스 키가 없습니다. 이 액세스 키를 지금 만드는 단계,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학습에서 사용하는 1단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세스 키를 먼저 만들 거예요. 현재 따베02라는 유저로 로그인되어 있고요. 권한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가 되는 유저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 다시 들어갑니다. 해당하는 사용자 정보 들어가게 되면 보안 자격증명 탭을 클릭해서, 그리고 아래쪽에 멀티팩터 액세스 키 있죠? 액세스 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롭게 액세스 키를 만들 거예요. 이 액세스 키는 어디서 사용할 거냐면 테라폼 코드를 이용해서 AWS 인프라를 만들 때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베스천에서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키를 하나 저는 커맨드 라인의 인터페이스 CLI에서 쓸 겁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요, 보안 사항을 이해했는지 체킹한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액세스 키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태그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만들면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액세스 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액세스 키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러한 액세스 키를 메모장이나 또는 크리덴셜 파일을 따로 관리해주는 그곳에다가 복사를 하나 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밀 액세스 키도 하나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CSV 파일도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별도로 저장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액세스 키와
비밀 액세스키는 함부로 노출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AWS CLI를 가지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으로 AWS의 모든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절대로 오픈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 영상을 찍은 이후에 이 액세스 키를 지우고 다른 키로 변경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이 오픈되는 시점에는 이 키가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액세스 키가 만들어졌어요. 이 액세스 키를 가지고 AWS CLI에서 탑의 02에 유저의 권한을 가지고 AWS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액세스 키까지 만들어졌으면 1단계 작업으로 이렇게 AWS에 가입을 하고 액세스 키를 만들어서 그 액세스 키를 보존까지 해놨습니다. 여기에 CLI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저장까지 해놨죠. 이게 바로 1단계 액세스 키를 만들어서 CLI 명령을 쓸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개인 GitHub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GitHub에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도 들어가야 되고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GitHub 액션 구성 정보들도 함께 저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GitHub에 계정 가입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GitHub에 레파지토리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WS 계정 만들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해서 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GitHub에 계정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lcome to GitHub라는 메시지와 함께 계정 정보, 이메일 주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한 패스워드도 넣어주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패스워드 이곳에다가 넣어주고 Continue 해주고요. 유저네임을 저는 따백02라는 유저네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 했고요.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받을 거냐고 묻는데 저는 선택하지 않고 Continue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정 보호를 위해서 인간인지 확인하는 인간 확인 메시지가 뜨죠. 요거 단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요. 코드 정보를 물어보네요.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어지는 코드 확인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메일이 인박스 확인했더니 GitHub에서 보내준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저장하고 자,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 한 번 더 입력을 해서 그 이메일 어드레스 가지고 로그인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패스워드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인인 했습니다. 자, GitHub에 뭐 나중에 쓰기 위해서 번호 저장해 둘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저장해 두도록 할게요. 다음에 좀 편하게 쓰려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GitHub를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네, NA라고 하고 just me라고 하고 continue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정보 나오는데 선택하지 않고 그냥 continue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GitHub에 대해서 뭐 팀 콜라보레이트 해주면 좋은 정보들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free, continue for free 선택해서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GitHub 계정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콜백 수신을 위해서 액세스 토큰도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GitHub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GitOps 언더바 팩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레파지토리부터 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GitOps 언더바 팩 클리닉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이렇게 퍼블릭하게 오픈할 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 기놉스 펫 클리닉이라고 넣어주고요. 퍼블릭하게 넣고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 버튼을 클릭해서 레파지토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레파지토리 만들었더니 git init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메인 브랜치로 만들어서 푸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려주고 있죠. 요 정도로 그냥 우선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노트 보시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했던 거 말고 그 위에 있는 2.2에 있는 GitHub에서 콜백을 할 때 사용할 개인 액세스키 토큰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개인 액세스키 토큰은 지금 GitHub에서 여러분 따별로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데 자, 로그인 되어 있는 요 계정 정보가 나옵니다. 우선은 따별 01로 옮겨가시고요. 여기에 따별 02라는 계정 정보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세팅스라고 환경 구성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자, 세팅스 메뉴 클릭하게 되면 왼쪽에 카테고리 아래에 쭉 내리시면 디벨로퍼 세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디벨로퍼 세팅스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자, 디벨로퍼 세팅스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GitHub 앱스, 어스 앱스, 그리고 퍼스널 억세스 토큰이 나옵니다. 여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Fine, Granted 토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토큰 클래식이 있죠. 저는 클래식 방식으로 토큰 만들 거예요. 선택하게 되면요, 클래식 토큰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자, 오른쪽에 보면 Generate New Token이라는 메뉴가 뜨게 되죠. 요 Generate New Token을 누르셔서 Generate New Token 클래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큰에 대한 이름을 물어보게 돼요. 우리 노트 다시 보게 되면요. 자, 토큰에 대한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 GitOps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그런 토큰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저는 그냥 GitOps 토큰이라고 자, 이렇게 그냥 노트를 하나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익스파이어레이션은 이 토큰을 얼마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료 기간을 정할 것이냐라는데 저는 그냥 30일 정도로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을 가지고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에 대한 셀렉트 스코프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은 레파지토리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CI/CD 구축할 거기 때문에 여기 워크플로우도 선택을 해서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제너레이트 토큰 버튼을 클릭해 주게 되면 이러한 토큰이 나와요. 이 토큰도 여러분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죠. 이 토큰 가지고 있으면 git 명령을 이용해서 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줄 수 있게 돼요.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 git에 있는 정보를 저는 따로 복사해서 별도로 저장을 하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학습이 오픈될 때는 저는 이렇게 노출된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서 그 토큰을 사용하도록 변경할 것입니다. 자, 해서 저 X 버튼 눌러주고요. 토큰 이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여러분 설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 토큰은 절대 인터넷상에 오픈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거 그거 중요해요. 자, 이렇게 구성하고 다시 저 여기 계정 정보에서 레파지토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든 레파지토리 확인할게요. GitOps 팩클리닉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고 여기에 접속하게 되면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화면이랑 동일하게 Git 레파지토리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한 명령어를 소개해 주는 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필요한 인증 정보 만들었어요. 그죠? 토큰 만들었고요. 그리고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이 레파지토리에서 GitHub 액션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허용을 해줘야 돼요. 여기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지는 소스 코드에 메인 브랜치가 변경되게 되면 GitHub 액션은 이런 일들을 수행하게 될 거야 라고 운영이 될 텐데 그러려면 레파지토리에서 GitHub 액션이 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고 메인 브랜치를 트리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GitOps 팩클리닉 레파지토리의 왼쪽 메뉴에 액션스에서 제너레이트 세팅스 들어가서 네, 제너레이트를 활성화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allow all action 들어가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 read, write permission을 허용해주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단계별로 같이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자, 저 지금 GitOps 언더바 팩클리닉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예요. 여기에는 팩클리닉 소스 코드가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메뉴 중에 세팅스 메뉴가 있죠. 세팅스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요.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 카탈로그가 생깁니다. 자,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액션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제너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워크플로우에서 리드 라이트 퍼미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 준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GitOps 팩클리닉이라고 하는 이 레파지토리는 이제부터 GitHub 액션에서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액션에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이 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작업까지를 저희가 3.2라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해서 우리 Git에 등록된 소스 코드를 GitHub 액션이 트리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것까지 세 번째 단계까지가 끝났습니다.